전 세계적으로 과거든 현재든 여러 종류의 성풍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습이라서 없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아서 맹비난 받는 것도 있고, 지금도 이어져 내려온 성문화가 있기도 하죠. 오늘은 문화, 종교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악습, 여성 할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성 할례의 뜻은 여성 성기 절제로 여성의 성기 일부를 절단하거나 아예 봉합해버리는 행위를 말하죠. WHO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명칭은 바로 여성 성기 훼손 혹은 여성 성기 절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 할례는 아직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의 22개국에서 1억 3천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수단이나 소말리아, 기니 등의 나라에서는 90%가 넘는 여성들이 강제로 이 여성 할례를 당하고 있죠. 매년 할례를 당하는 여성들의 수는 200에서 300만 명에 달하고 대부분이 4세에서 8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이란 것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당하는 여성, 본인의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행해진다는 점을 보면 정말 악질인 성풍습이죠. 여성 할례를 하는 목적 또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를 방지하는 것과 처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들도 성폭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는 있지만 이 나라들에서 성범죄는 여전히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이없는 점은 워낙 여성 인권이 낮다 보니까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남자들이 성폭행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성기를 막아버리는 걸 택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차라리 남자들의 거시기를 잘라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 할례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여성 성기에서 예민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죠. 할례가 자행되는 여러 나라들 중에선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아내들끼리 시기와 질투, 다툼이 벌어지거나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여성의 성기를 잘라냄으로써 성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떤 지역이나 특정 부족들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악마의 장난이라고 여겨 악마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할례를 하기도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은 정숙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여성이라 생각해서 결혼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들은 음식이나 물 등 인간이 먹는 음식을 만지지 못하게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의 성기에는 독이 있어서 남성이나 아이들에게 독을 퍼뜨린다라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종교적 성격을 많이 띠는 할례는 시술보다는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할례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기능이나 성감 등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점이 너무나도 경악스럽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할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클리토리스 절제 시술로 클리토리스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시술이죠. 두 번째는 클리토리스와 소음순 부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대음순까지 모두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클리토리스와 소음순 부분을 제거한 후 소변과 생리혈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만 남겨두고 모두 꿰매어버리는 시술 방식이죠. 네 번째는 마구잡이식으로 여성의 성기를 훼손하는 방식인데요. 피어싱을 하거나 글자나 무늬를 새기기도 하고 인두로 지지기도 하는 등 너무나도 잔혹한 방법으로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이 할례 시술은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을의 늙은 노파나 산파들이 했죠. 그러다 보니 소독도 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도구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마취도 없이 행해졌는데, 할례 도중이나 할례가 끝난 후 여러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할례를 당하는 소녀들은 나이든 여자들에 의해 몸이 움직일 수 없도록 붙잡힌 뒤 평평한 곳에 눕혀져 시술을 받았는데요. 면도날이나 칼, 가위 등이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좀 열악한 곳에서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 심지어는 이를 사용하기도 했죠. 특히 세 번째 시술인 봉쇄술을 할 경우엔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로 살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맸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술이 끝난 소녀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다량의 출혈이나 폐혈증, 화상풍, 쇼크 등으로 인해 심할 경우엔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 외에도 빈혈이나 간헐적인 출혈, 감염, 기생충 감염, 고통스러운 성행위 등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봉쇄술을 한 경우엔 소변을 보기가 어렵고 한번 소변을 볼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게다가 생리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복부에 고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의 슈퍼모델인 와리스 디리는 자신의 저서에 자신은 소변을 볼 때 거의 15분 정도가 걸리며 그마저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소변을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고, 예전에 생리를 할 때 너무 괴로운 나머지 땅을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하죠. 또한 할례를 하며 누공이 생겨 대소변을 조절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누공이 생긴 여성은 악취가 난다든지
힘들다든지 부정한 것이 흐른다든지 하는 이유로 남편이나 이웃 가족에게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저항할 수 없이 강제로 이런 잔인한 일을 겪은 소녀들은 커서도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어이없고 끔찍하며 잔혹한 짓거리는 무조건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제사면위원회는 여성 할례를 인권유린으로 인정했으며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들 또한 여성 할례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교육도 하고 있죠. 수단이나 소말리아 등에서는 옹세술같이 심한 시술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클리토리스를 제거하는 시술은 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 소녀의 90% 이상이 할례를 받던 케냐와 이집트, 세네갈에서는 1998년부터 할례를 금지했고 전체적으로 점점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군당 4명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받고 있죠. 영국의 경우 1985년도부터 할례 금지 법안이 있었지만 매년 15,000여 명의 소녀가 할례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의식과 종교의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미국이나 스웨덴은 할례를 당할 위험에 처한 여성이 망명을 원한다면 허용해 주기로 했을 정도입니다. 유엔은 여성 할례의 심각성과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근절시키려는 목적으로 매년 2월 6일을 세계 여성 할례 금지의 날로 지정했죠. 남자들이 성범죄를 한다는 이유와 여성의 성적 쾌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체 기관 중 하나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곳 사람들이 인식해야 이 잔인하고 기괴한 성풍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의식이나 종교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악습, 여성 할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전부터 전해 내려져 오던 악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이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풍습인 이것은 바로 전족이라는 중국의 풍습입니다. 사회 풍조 때문에 여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는 악습이라는 점에서 여성 할례와 굉장히 유사하죠. 전족이란 어린 여자아이의 발가락을 꺾어 발바닥에 붙이고 하나로 뭉친 뒤에 천으로 칭칭 감아 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만드는 풍습입니다. 이 골때리는 전족 풍습이 시작된 것은 송나라 때인 10세기 초반이라고 전해지죠. 그런데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오며 20세기까지 전족을 한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17세기의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한 후 이 쓰레기 같은 풍습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남자들은 굴복해 변발을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며 맹렬히 전족 폐지를 반대했고 오히려 더 심하게 전족을 하자 관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청나라 정부는 결국 알아서 하라며 놔두게 되었죠. 아무튼 예전 중국에서는 발이 작은 여자는 미인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악습이 생겼다고 하죠. 하지만 실상은 단순히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4세에서 5세쯤 되면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의 뼈를 부러뜨리고 발바닥에 붙인 뒤 천으로 동념에 묶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1, 2년 정도는 억지로 많이 걷게 했습니다. 그러면 발가락 관절뼈가 다 부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뼈가 굵어서 연해지는데 그때 천을 더 강하게 동념해서 발 크기를 더 작게 만들었죠. 전족을 만드는 과정 중에 아이들은 억지로 걷다 생긴 상처로 인해 폐혈증으로 죽거나 상처가 굵어 더 큰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족이 완성되기까지는 대략 3년이 걸렸는데요. 전족을 가지게 된 여자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걷기도 불편했으며 발을 감싼 천은 잘 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악취 또한 너무나도 심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전족을 만들었어도 전족을 한 여자의 발은 성장도 못하고 기형이 되었으며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나중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발등뼈도 아예 꺾여버려 발의 앞꿈치 부분과 뒤꿈치 부분이 붙어버린 기이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이런 징그럽고 끔찍하며 심지어 예쁘지도 않고 전족을 한 여자들도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짓을 대체 왜 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계급이 높거나 부유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전족은 중국 북부의 부유한 계층에서만 내려오는 풍속이었는데요. 굳이 여자가 밭에 나가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집은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았다는 걸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지배층의 우월감을 표출하려 했다는 설인 동시에 부자들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족이 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걸 선호했다고 하죠. 훗날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계층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상류층을 동경하는 서민층에서 급속도로 전족 풍습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오랜 기간을 거쳐 전족을 한 여인은 미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고착화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전족을 한 여자는 걸음걸이가 종종걸음이며 뒤뚱거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의 운동이 되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때 엄청난 쾌감을 준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전족을 한 여자가 걸을 때 사용되고 운동이 되는 근육과 정상인의 근육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 현재 전족을 한 여자가 거의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여자를 소녀 때부터 가족을 위해 직무를 짜고 옷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전족을 만들어 장시간 앉혀놓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죠. 아무튼 이 전족에도 급이 있었는데요. 전족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발 크기는 9에서 10cm 정도였고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모양이 금빛 연꽃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작으면 작을수록 예쁜 말이었죠. 그리고 모양도 이쁘고 촉감도 좋으며 향기까지 나면 최상급 전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전족 미인 선발대회까지 열렸는데요. 원래 전족된 맨발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됐기 때문에 선발대회 때는 맨발을 문 밖으로 내놓고 남자들의 평가를 받았었죠. 이 대회에서 우승한 집은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발이 작은 아내를 둔 남자들은 아내의 신발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죠. 전족은 명나라 대에는 궁의 여자들에게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 원장은 자신에게 끝까지 저항한 장사성의 백성들을 처벌할 때 남자들은 글을 못 배우게 하고 여자들은 전족을 못하게 했는데 이후 전족이 되지 않은 발은 천민이나 죄인의 상징처럼 되어버리기도 했죠. 훗날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나서 정부에서는 여자들이 전족을 만드는 걸 엄금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족 여인들의 극심한 반발에 그냥 냅두는 선택을 했죠. 청나라 시대에는 전족의 변형으로 도조화가 있었는데요. 전족과 같이 발가락을 부러뜨려 기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꽉 조이는 정도라서 만주족 여성들은 한족의 여자들처럼 나중에 장애인이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도조화도 발을 일부러 작게 만드는 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은 항상 있었습니다. 또한 한창 전족이 성행할 때는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족으로 만들기에 적합하게 생긴 발을 가진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는데 어쩌다 그 여자아이가 완벽한 전족을 만들어 부자 가문이나 권력을 가진 가문으로 시집을 가기라도 한다면 그 가족의 출세는 물론이고 그 마을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을 낳다 보니 이후로 태평천국운동 때에도 전족을 금지했고 변법자강운동 때도 금지했으며 서태후도 전족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 악습은 없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유는 전족이 되지 않은 발을 가진 여자는 결혼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도 전족되지 않는 여자를 원하지 않았죠. 당시 중국 여인들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전족이 된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전족이 된 발을 보여주는 의미는 당신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변법자강운동 당시 같이 일어났던 천족운동은 전족된 발을 풀고 전족도 금지하는 운동이었는데 강제로 전족된 발을 보이게 된 여자들은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죠. 어쨌든 오사운동 이후 중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면서 전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인식이 바뀐 이후로 국민당과 공산당 정부들도 비록 사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실시한 정책은 바로 전족 폐지 정책이었습니다. 나중에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홍위병들이 전족이 된 할머니들을 자본주의의 창녀라고 욕하며 엄청난 박해를 했다고 하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강력한 전족 금지 법령을 만들어 반포하면서 더 이상 전족을 만들지 않았으며 대만에서는 일본의 식민통치 시대에 대만 총독부가 아편, 변발과 함께 대만의 악습으로 전족 또한 포함시키며 대대적인 추방운동 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족된 여자는 아주 나이든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죠. 여성 할례는 아직 없어지지 않은 악습이지만 전족은 다행히 사라지긴 한 악습이네요. 현재의 하이힐은 아름다움을 위해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현대의 전족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악습들이 넘쳐났고 여성들의 인권 또한 너무 낮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요. 비뚤어진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애꿎은 여성의 발만 기형적으로 만들었던 악습 중의 악습. 중국의 전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팔에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네팔에는 자야 프라카시 말라 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신 탈레주가 현신을 해 그를 찾아왔죠. 둘은 금세 친해져 밤새 트라파사라는 주사위 게임을 했는데요. 주사위 게임이 너무 재미있었는지 매일 밤 탈레주가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말라왕은 자신의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신 탈레주를 강제로 겁탈하려 했지만 여신은 왕의 행동에 격노하며 그 뒤론 왕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 두려웠던 말라왕은 탈레주 여신을 위한 사원을 짓고 거기서 밤낮으로 용서를 빌었죠. 그러자 탈레주 여신이 왕의 꿈속에 나타나 초경을 겪지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여자아이를 뽑아서 나의 분신으로 삼아 섬기거라 라고 말한 뒤 훈련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후로 네팔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를 선발의 탈레주 여신으로 여기며 섬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쿠마리로 뽑힌 여자아이는 사람들에게 여신이 되었는데요. 살아있는 여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쿠마리로 선발되는 과정은 꽤나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네팔의 네와르족 중에서 석가모니의 후예라고 여겨지고 있는 성씨인 샤ක්야 가문이나 바즈라차리아 가문에서 태어난 2세에서 5세 정도의 여자아이만 쿠마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피는 불경하고 불길하다 여겼기 때문에 쿠마리가 될 아이는 피가 났으면 안 됐고 그렇기에 몸에 흉터가 있어서도 안 되며 월경을 시작해서도 안 됐습니다. 또한 오리를 닮은 발과 손이라든지 사슴의 허벅지, 사자의 가슴, 홍합같이 길고 매끈한 목, 참새 같은 목소리, 반얀트리 같은 몸 등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외모에 대한 32가지의 조건도 통과했어야 했죠. 외모 테스트를 통과한 쿠마리 후보 소녀가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테스트는 바로 전임 쿠마리가 사용하던 도구나 장신구 등을 고르는 시험이었는데요. 여신과의 영적 교감이 원활하다면 당연하고 쉽게 고를 수 있기에 생긴 시험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테스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도록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요. 머리가 없는 동물들의 시체나 아니면 동물들의 머리 등을 사원 마당에 널브러 틀어놓고 기괴한 형상의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괴상한 춤을 추는데 쿠마리 후보 소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룻밤 동안 혼자 이 공포를 견뎌야 했죠. 이 모든 걸 다 견뎌낸 소녀는 비로소 쿠마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쿠마리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로얄 쿠마리와 다른 도시나 마을에 있는 10명의 로컬 쿠마리로 총 11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의 쿠마리마다 자유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죠. 심지어 카트만두의 로얄 쿠마리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에 얽매여 살아야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사원에서 지내야 하고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이상 절대 사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육은 개인 과외를 받는다 쳐도 학교를 다니지 못해 사회성 또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파탄과 박타푸르 지역의 쿠마리는 비록 부모의 집에서 지내지만 종교 행사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또한 학교도 다니지 못했죠. 이 세 지역의 쿠마리들은 네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법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들에게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교육과 철저한 표정 관리도 시켰는데요. 쿠마리가 크게 울거나 웃으면 심각한 병에 걸릴 것을 암시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을 문지르는 것은 죽음을 암시했죠. 또한 몸을 부르르 떨면 감옥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부자가 된다거나 건강해진다거나 하는 암시도 많지만 그런 암시들 때문에 쿠마리가 된 어린아이들의 행동이나 표정 하나하나가 신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신도들 앞에서 함부로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 되고 표정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는 한참 울고 웃고 해야 하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원 안에서 또는 집 안에서만 자라는 쿠마리들이 어릴 때 부모나 또래 친구들과 지내며 익히고 배워야 하는 여러가지 감정이나 행동, 사회성 등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응 또한 쉽지 않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쿠마리로서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다가 다쳐서 피가 나거나 초경을 하는 순간 살아있는 여신에서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20세기 때만 해도 네팔 정부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쿠마리의 일을 마친 소녀들은 천대받기도 했고 부정탄다고 가족들에게도 버려지기도 했으며 쿠마리였던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문도 퍼져 결혼하기도 쉽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여러 국가들에서는 네팔 정부의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수많은 지적을 했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쿠마리가 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마리였다가 은퇴를 한 소녀들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죠. 현재는 속설도 많이 사라져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평범한 삶을 사는 전 쿠마리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쿠마리들도 있기 때문에 인권 논란은 여전하죠. 여담으로 한 쿠마리는 월경을 하지 않아 30년이 넘게 쿠마리로 존재했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쿠마리 신으로 여겨 50살이 넘은 현재까지도 신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볼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일부러 그리고 강제로 만든 신은 이스나마나한 존재 같기도 하네요. 신을 실제로 보고 싶은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여신 후마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